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자료를 쭉 봤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일단 이제 막이 내린 이른바 네. 유승민 정국 한 2주간에 걸쳐서 네. 저희들이 고비고비마다 좀 이런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오늘 사퇴하는 기자회견 모습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사실 뭐 대통령을 만들어낸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찍어낸 걸로 결말이 지어진 거죠. 일종의 치킨 게임이 오늘 마무리된 겁니다. 참 아쉬워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본회의에서 네. 좀 파행적이었지만 거부권 행사가 헌법 절차에 의해서 얕은 마무리됐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라는 그 통치행위, 헌법에 의한 그 요구사항이 일단 관철된 거죠. 그랬으면은 그 시점쯤에 대통령께서는 좀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됐다. 자, 이로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거 다 풀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자. 이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서 이 전국을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 예. 물론 뭐 유승민 대표 뭐 멋있게 내려놨죠. 뭐 험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멋쟁이가 된 것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떤 힘이 있을지 뭐 사실 그래, 꽝이에요. 아니 내년에 이제 공천을 받을지 여부도 이제 불안해진 거고 뭐 따지자면 공천에 관계없이 살아서 여의도 정부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대권가도로 가겠죠. 알겠어요. 예. 폼은 나지만 꽝이다.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희 부총장. 꽝일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뭐 기자회 저도 봤는데 네. 유승민 이제 대표라 그래야 되나? 의원이라고 하시죠. 뭐. 예. 유승민 의원이 아주 좋은 기회를 좀 상실해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사태 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진짜 큰 정치로 거듭날 수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예상한 대로 좀 협소한 이미지를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메시지 전체를 예를 보면 한 3분 정도 했는데 거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좀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갔단 말이죠.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자 대 약자의 대결 구도에서 본다 그러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네. 그러면은 너에 대한 지지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퇴 변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뭐 좀 대승적 발전해서 나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과 당에게 미안하다. 뭐 정부의 성공을 빈다.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건 첫 번째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외람됩니다만 이럽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의 PR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소위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대통령 이미지를 이제 좀 담당하고 그게 메시지도 이제 좀 담당을 했었는데 메시지를 기술적으로 보면은 네. 첫째 문장이 많이 길었어요. 3분의 A4 2장 정도 아마 갖는 것 같은데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고 예. 단어의 선택이 좀 과했죠. 아. 실질적 원내대표 사퇴하는데 헌법 제1조 제1항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지나친 부분이 있고 또 이 문장 전체 보면 감동이 없어요. 뭐냐 저항적인 얘기가 들어갔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성적으로 국민들이 뭐 때문에 불만이 있고 지지자들이 뭐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단지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섭섭한 마음이 더 많았다. 이걸 아주 포장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였다죠.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이제 메시지 그 전문이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뭐 덧붙일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뭐 분량도 적절했고 뭐 좀 그래요? 감동적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헌법적 가치를 다시 되새겨 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 늘 헌법
전문을 다시 읽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자신의 각오를 다시 다지죠. 하여튼 좋은 정치인이 성장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여기서 예. 우선은 그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내년에 살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좀 간결하게 가가지고 좀 여백을 많이 남겨두는 게 음.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걸 드러냈습니다. 많이들 드러냈는데 그래요. 이 헌법적 가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국힘을 헌법을 수호해야죠. 또 헌법부터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자격이다 말이죠. 그러면 당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어떻든 형태든 자기로 발생이 네.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국한이 됐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와 이제 문장론까지 지금 이 두 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꼭 한 말씀만 좀 덧붙인다면 이렇게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나가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안 지킨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의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메시지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그래 될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자꾸 좀 부정적 뉘앙스가 많은 메시지 아니냐 이래서 아마 좀 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부당한 사태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제1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이 그 괘씸죄를 걸었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모여서 야, 너 그만둬라. 이런 상황이라는 게 진짜 헌법적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실제 그 새누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여당이 된 날이에요. 그 얼마나 통곡스러운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이만큼 발전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느낌마저도 드는 그런 참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날이 온 거예요, 오늘이.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원내 문제에서 그만두게 된 게 아니라 사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만두게 된 건 국민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니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의견도 많이 이제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늘 의총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표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총이 상당히 길어졌고 어쨌든 마지막에 김무성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 그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 간에 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 중에 조금 대표적인 얘기들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추려봤거든요. 잠깐 같이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총의가 전체적인 뜻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종식이 됐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도록 회의를 최대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촛불은 지나가면 아마 맑은 하늘이 보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야당 원내대표 불러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왜 대화를 안 해요?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표대결까지 가는 것은 당내 갈등을 더 좀 확대시킬 수 있고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새누리당 내 이런저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먼저 좀 전제를 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새누리당의 큰 자산이면 틀림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보수에 대한 혁신적 이미지라든가 또 그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네. 새누리당이 앞으로 가셔야 있는 보수에 대한 아젠다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인데 그 메시지 자체가 좀 협소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새누리당 이번 기회에 있어서 변화된 게 좀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친박 대 비박의 구도 뭐 이런 구도가 이야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돼 왔는데 이 유승민 최고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친박의 구심점을 소위 서청원 의원은 그쯤으로 뭐 일정의 세력화되어 있었습니다만 비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계기로 해서 개파 간의 선명성이 더욱더 뚜렷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비박 쪽에는 누굴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 중심에 이제 누가 설지 김무성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입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둘 중에 한 사람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가능성 좀 낮게 보는데 어찌됐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기 전에 예상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리는 그런 모먼트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 사퇴 변에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새누리당 내 개파 갈등은 더 그렇죠. 내연 선명성을 가지고 이제 더 간다 심화되고 이거죠. 더 격화될 더 가능성.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속으로는 여당이 이제 피멍이 들은 거죠. 그 상처가 더 깊어질 겁니다. 근데 뭐 그 친박계 의원들이 이렇게 거세게 몰아친 거는 뭐 이해합니다. 이제 비박계 의원들은 이제 자꾸 시끄러워지면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에게 뭐 직접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야, 미안하지만 좀 이제 양보하고 털어라.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끌면 안 된다. 그런 공감대들이 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속으로 피멍이 드는 거고, 이게 예. 친박 비박이 분류돼서 그래도 싸우기라도 했는데, 오늘 사건 이후로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대통령께서 당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걸 누가 견제하냐? 국회 의원이고 정당이라는 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그런 민주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화제죠. 근데 여당 자체가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 그런 헌법적 가치를 아예 포기하게 된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청와대 독주로 당이 끌려가는 그런 정국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책은 당에서 만드는 정책도 있고 정부에서 만드는 정책도 있는데 이게 일방적이 돼버려요. 뭐 당과 대통령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죠. 뭐 결국 이제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 이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의 방울이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이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 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준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당이 교섭단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 이 막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진짜 봉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봉합의 첫 번째 단추가 예. 이제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선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참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오늘 나온 얘기들은 어쨌든 좀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합의 추대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온 얘기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합의 추대라는 부분이 당헌상 용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헌상 제가 알고 있기는 합의 추대 방식이 없고 경선 방식을 따져야 되는 그건 것이 이제 되는 합의 걸로 추대가 알고 있는데 되면 내용상 최고의 의결에서 결정을 하면은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할 한 수도 명이 있겠죠. 출마 선언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되는 합의 거죠. 추대 방식이라는 게 이제 말이 멋있죠. 근데 사실 예. 경쟁자가 없기고 예. 한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하면은 그게 합의 추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여러 사람이 이제 의사를 표시하면은 선두주자가
뭐 설득을 합니다. 이게 정치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 주저앉히면은 단독 입후보해서 합의치대가 되는 방식이죠. 지난번에 이완구 원내대표 때도 네. 뭐 사실상 그렇게 된 뭐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예. 변형적 기법을 근데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근데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당내 분란이나 이게 내용이 깊어가지고 네.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 냉각기를 가져야 될 거예요. 뭐 일주일 이내에 뭐 뽑는다든지 이런 네네. 거라도 또 아마 당원 당규에는 공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5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고 또 입후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입후보하면 이제 예. 눈치 보는 사람들 있으면은 어쨌든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이렇게 합의해서 되게 경선하지 않고 가는 거가 현재로서는 괜찮은 전 방법이다. 정치적 그렇게 과정으로 보시는 충분히 거죠? 그런 예. 조정 능력이 있으면은 정당이 네. 이제 정치력이 있는 거죠. 예, 윤호덕 의원 그마저도 이게- 못하면은 예,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야당 의원이지만 여당은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도 거고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여권 얘기, 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된 여권 얘기 할 게 많아서 예. 저 야권 얘기를 좀 못했는데 다음 예. 주에 하죠. 아니요 야권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또 당에 가서 또 뭐라고 또 아니, 저도 소리- 뭐라고 아니, 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그 문재인 대표하고 이정근 원내대표 좀 이렇게 내분 수습되고 봉합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서로 친해가지고 몇 예. 시간씩 같이 둘이서 말씀 나누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속궁합은 맞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좀 둘러싼 분들의 의견을 또 예. 대행해야 할 현실적인 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면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좀 앞으로는 이제 잘 되리라고 잘 봅니다. 넘어가고 있다. 네. 뭐 하실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 많은데 시간이 예, 되겠습니까? 아니 네, 시간 드릴게요. 뭐 오늘 뭐 혁신위에서 2차 혁신 안 됐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예, 중요한 혁신 안 파격적 됐는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야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치료를 하려 그러면은 100에 80%는 진단을 합니다. 병명이 뭔지 무슨 병인지 이 진단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병 찾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도 수술을 하고. 하든지 아니면 예. 투약을 하든지 결정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새정치 쪽의 혁신인 것은 병을 진단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약을 하고 처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가 사실 저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처방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있는데. 먼저 지금 처방부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혁신안도 그렇게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 안도 굉장히 혁신적인 안이긴 합니다만은 저것이 과연 진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연 저것이 뭐 저것보다 더 급한 새 정치의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뭐 개파간의 알력, 개파간의 어떤 뭐 이 알력을 근본적으로 모시겠다 이런데 개파가 없는 정당은 없죠. 개파를 다 인정을 해야 되죠.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 혁신위가 2차 혁신안으로 낸 것 중에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사무총장제를 없애고 네, 하는 두 가지가,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상희 부총장이 이게 진단도 안 되고 성급하게 대안부터 나와서 이게 좀 걱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 점과 관련돼서는 좀 이제 말씀 좀. 처방전은 괜찮은 처방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 당내 사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야죠. 그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합니다. 저는. 네. 그 이제 토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내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봐야죠. 윤호덕 의원 개인적으로는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제를 없애는 아니 혁신안. 저희는 지금 어떤 안이라도 개선되는 아니면 어떤 안이라도 받아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절박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 네.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한번 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